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나열할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 142쪽인데, 자, 우리가 확률 변수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 그죠? 이산 확률 변수와 지금 배울 뭐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가 똑똑똑똑 이렇게 셀 수 있는 개수로 주어지는 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각각의 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확률을 딱 구할 수 있는 게 이산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142쪽.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따로따로 이게 막 끊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연속적으로 뭔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든 뭐 내리고 있든 막 바람이 불고 있든 뭐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그 하루에 그 뭐에 1일 때 얼마 그걸 못 구해. 확률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구해요. 알겠죠? 얘는 면적이 곧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면적이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자, 뭐가 존재하냐? 뭐가 존재하냐면 아이고. 이 글씨 내가 못 쓰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서 내가 대입하면 확률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것을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왜? 우리가 면적을 확률로 구한다고 했잖아. 그지? 만약에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이 면적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적분 원 아직 정적분까지 안 나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정적분 나가게 되면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음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주어지게 되면 확률은 면적이 되는 거고 이 면적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항상 위쪽에 플러스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근데 얘가 음수 양수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안 돼. 근데 그건 있어.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함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양 끝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연속 확률 변수도 처음과 끝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과 끝에서만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그 연속 확률 변수를 정의한 범위가 A부터 B까지인데 그 A부터 B까지가 아닌 밖에서 음수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요 정의된 A부터 B까지 내가 말하기로 한 A부터 B까지가 플러스면 되는 거야. 이해돼? 요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주어진 범위에서 fx가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내가 면적이 곧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A부터 B까지를 정의한다고 했으면 여기 총 면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1. 오케이? 왜? 확률의 전체 총합이 얼만데? 1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지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내가 요거를 여기 안에서 내가 m부터 n까지라고 해볼게. 그러면 p m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가 m부터 n까지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 부분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연속된 그런 느낌의 확률 변수고요. 그리고 면적이 곧 확률이 되는 거고. 춥지? 괜찮아? 미리 입는 거구나.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정의된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만 플러스가 되면 되고 거기에 총합이 넓이가 1이 되면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거기에 면적을 구하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이렇게 구하는 게 이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기부터 잠깐 볼게요. 보기. 자,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자, 여기 142쪽에 중간에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4분의 1로 주어져 있어.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처음과 끝이 0부터 4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긴 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자, 요렇게 4분의 1, y는 4분의 1이고 0부터 여기 4까지예요. 여기야, 여기. 됐어? 요렇게. 그럼 확률 요거 전체 이거 넓이가 얼마야?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 나오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P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1부터 3까지의 확률. 그럼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1이니까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 구하면 되니까 민변 얼마? 2,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얼마?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가 결국 확률을 그냥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가. 근데 아직은 근데 우리가 그 이 확률과 통계가 이게 아마 정적분과 연관이 되어서 나오긴 힘들고 일단은 그냥 1차 함수 정도? 1차 함수 아니면은 상수 함수까지만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하는데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학생들은 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3학년 때 배우는 학생들은 정적분이 연관될 수도 있어. 왜? 면적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만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볼까? 144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면적이잖아. 그죠? 면적이니까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정적분은 이거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배우는데 아쉽네. 아무튼 정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끝과 아래끝이 있어서 요거 하면은 이제 뭐냐면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A부터 B까지의 요 넓이가 바로 요거야. 요거. 이렇게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 것도 사실 3학년 과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간단한 1차 함수나 간단한 2차 함수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3차 이상으로는 출제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미적분 2에 있는 적분법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적분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가 확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확률인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선 정적분 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셔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자, 145쪽에 자, 이제 같이 해볼 건데 자, 아까 얘기했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적의 범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전체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1이라는 넓이가 되어야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318번 보자. 자, 내가 기억과 리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을 한번 판별해 볼게요. 자, 일단은 확률 변수가 -1부터 1까지의 범위에만 주어져 있어. 자, 근데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을 보니까 fx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1부터 있지. -1부터 1까지야. 그지? 그럼 요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일단 주어진 범위에서 fx는 0보다 크니까 오케이.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1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기억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리을 해볼게요. 리을. 자, 리을 보면은 자, fx가 뭐라 돼 있냐면 절대값 x야. 절대값 x. 그럼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되냐? 자, 이렇게 V자로 돼요. V자. 이렇게 V자로. 0보다 큰 거는 y는 x, 0보다 작은 거는 y는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근데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저 다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괜찮네. 그죠? 근데 얘가 일로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되겠어? 1이 되니까 1 돼 안 돼? 된다. 그래서 리을도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니은 디귿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게 넓이가 1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봐요. 아니 왜 옆에 확인하고 있어? 니만 잘하면 되지 임마. 아니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0부터 6까지잖아. 그럼 3부터 6이 막혀 있다니까? 아니 그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끝이 막혀 있어요. 무한대까지 구하는 게 아니야 넓이를. 무한대까지 넓이 구하는 뜻이 아니라고. 아따. 야 니네한테 뭐 무한대까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뭐 넓이 k로 놓고 해가지고 뭐 리미트 뭐 k가 무한대로 갈 때 그거 구하면 그 결국 무한대 나오잖아 임마. 말이 안 되지. 응? 아 먹어도 되죠. 많이 갖다 놔라. 많이 갖다 놔. 종류별로 다 맛봐. 종류별로.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너가 마음에 드는 거 여러 개 가져. 음. 음. 나는 개인적으로 레몬이 제일 맛있었어. 난 레몬이 제일 맛있었어. 레몬이. 그 다음이 약간 파란색? 레몬이랑 파란색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플레이플레이 젤리도 맛있고. 리플 됐죠? 보여드려요? 여기 밑에? 간식 창고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 이렇게 박스로 있어요. 박스로. 걱정하지 마세요. 박스로 있어. 박스로. 많이 드셔도 돼. 박스로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겪었던 일이 저는 이게 마인드셋이 된 건데 저는 누군가한테 사줄 때에도 저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으면 남았지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먹는데 돈 아끼지 마라. 먹는 거랑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돈 아끼지 마라. 책 사는데. 먹는 거랑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문제집 사는 거, 그 뭐 이렇게 간식거리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돈 아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막 아는 동생이 사주거나 할 때도 그냥 항상 제가 다 내요. 뭐 내가 받을 나중에 그냥 나중에 네가 여유 되면 나한테 사줘라 그런 식으로 항상 저기 사주는 편인 것 같아. 사줄 때도 절대로 부족하면 안 돼. 야 배고파? 항상 난 물어봐. 맛있어? 배 혹시 모자라진 않아? 항상 물어봐. 그냥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게 참 그런 느낌이야. 나는 모르겠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부족하게 먹으면 되게 뭔가 사람의 마음이 좀 강팍해져. 넉넉하게 먹고 이게 든든하게 먹어야지 되게 사람이 되게 여유로워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서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사줄 때도 그래서 내가 그 항상 시험 끝나면 사주잖아. 그때 부족해 존나 많아. 많아. 너무 많이 사줘서 문제긴 한데
난 그렇게 사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넉넉하게. 그 넉넉해야지 너희들도 진짜 마음 좋게 받아들여 할 수 있는 거니까. 난 그런 생각이 항상. 그래서 항상 먹을 게 끓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 고기 구울 때 어때? 고기는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굽잖아. 굽는 속도를 보고 이거 왠지 끊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추가 주문해놔서 옆에 생고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혹시나 저랑 같이 이제 무한리필집 어디야 명진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기가 끊이지 않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다 구울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갈 일이 없겠죠? 없을 거예요. 네. 아무튼 자, 답 나왔니? 네. 빠빠빠 빠빠빠. 요즘 밑에 종아리가 안 보여. 아스에서. 더워서? 그런가?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계속 아스에 맨날 앉아 있는 거 봐서 걔가 우리가 뭐라 하니까 일부러 피해 당기는 것 같아. 어떤 애가 있는데 내가 수업 듣는 어떤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좀 집이 특이해. 집안에서 핸드폰을 못해. 폰을 뺏겨. 집에 있으면. 그 애가 너무 그게 한이 맺혔는지 폰을 하려고 학원에 오는 애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서 수업이 마치잖아.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7시에 마치면 집에 안 가. 학원에 있거나 학원에 있으면 공부를 시키니까 어디 갔냐면 밑에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이 있어. 아스. 거기에 있어. 밤 늦게까지. 거의 11시, 12시까지 거기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마신다니까. 10시, 11시에 퇴근할 때 딱 나갈 때 보면은 이게 고개를 싹 옆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딱 계단 타고 내려와서 걸어가다가 오른쪽에 아스거든. 고개 싹 돌리면 그 새끼가 앉아 있어.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 친구는 요즘은 안 보여. 요즘은 없는 것 같아. 어제도 내가 11시에 갔는데 없어. 어제 11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몰아해서 이제 다른 살 길을 알아봤나? 이젠 저기 간식 창고 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인 거야. 어. 근데 여기는 24시간 여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무인 편의점은 거기는 딱 자정까지밖에 안 하더라고. 이거 아마 주택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정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인이 문 닫고 가더라고. 그지? 근데 여기는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새끼가 거의 12시 넘어까지 있는 것 같아. 한번 새벽에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걔한테 그냥 거기서 그냥 알바해라. 무인인데 유인처럼 해라.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그래프 그려놨어. 이렇게 해서 유 면적이 4분의 3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또 사다리꼴 넓이 이용해서 풀면 좋겠죠? 뭐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근데 사다리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다리꼴이 낫겠다.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그게 4분의 3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오 비율로? 아 이게 저기 야 그렇게 해도 되긴 해. 비율로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지만 이제 비율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나는 비율 생각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사다리꼴로 풀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요거 식이 있으니까 A 대입하면은 식 나오잖아.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흐하하하. 쟤 저기 계속 앉아있네. 응?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울지 않아서 내가 내쁘고 있는 거야. 쟤 울면은 내가 쏠 거야. 울면 쏨. 진짜 살 겁나 쪘어, 쟤네. 거의 닭만 해, 비둘기가. 감자튀김 먹냐, 쟤? 그런가? 미쳤네. 응? 많지. 그만큼 비둘기도 많으니까. 그 비둘기들이 사실 그 사람이 먹는 걸 먹으면 생이 짧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우리는 저기 사람은 좀 짠 거 먹잖아. 또 기름진 거 먹잖아. 근데 얘는 소화가 잘 안 되지. 애초에 그런 걸 그러니까 그래서 쟤네가 사실 진짜 살찐 거일 수도 있고 부은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길고양이들 보면은 막 애가 막 부어 있잖아. 그게 사실 그냥 살찐 게 아니라 저기 부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 사람들이 먹던 그런 사료 남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런 줘 먹다 보니까 짜가지고 부은 거야, 부은 거. 왜 안 돼? 야, 그림 그려놨잖아. 몇 번이 안 돼? 위에 게 안 돼? 그래프 그린 거 요거 토대로 하는 건데. 2분의 1부터 2분의 3이잖아. 2분의 1이면 여기 있고 2분의 3이면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뭐 내가 뭐 이거 한 번에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높이가 뭐가 나와? 2분의 1 나오고 여기다 2분의 3 대입하면 높이 똑같이 2분의 1 나와. 이렇게 높이 똑같아 이렇게. 그지? 그리고 요 면적과 요 면적인데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사이 거리 얼마야? 2분의 1이죠. 여기 사이의 거리도 2분의 1이야. 높이도 2분의 1이야. 그럼 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그럼 결국 8분의 2니까 넓이가 4분의 1 되는 거잖아. 두 개 각각 구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좌표 표시해서 높이 찾고 높이는 이제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요시다 대입하면 높이가 나오겠지. 그걸로 넓이 둘 다 구해서 더하면 돼. 따로 또 있다 생각하지 말고. 밑에 것도 해줘? 괜찮아? 오늘 마무리해. 마무리. 음. 네, 벌써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또 끝나면
네, 그럼 이제 추정이. 그죠? 아, 정유포 이양포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은 오, 저거 넣어놓으면 속겠는데. 다시 재밀봉 하셨군요. 버리기 좋겠네. 자, 149쪽을 볼까요? 자, 정규분포.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지? 뭐, 뭐 아쉬우면 어쩔 수 없지 뭐. 또 녹화 또 지금 눌러놨거든. 자, 아무튼 이렇게 정규분포 표현하는 거, 그 다음 m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건데 또 똑같은 말이 뭐 고르지 않다라고 쓸 수 있고요. 시그마 일정할 때 m이 달라지면 대칭축이 옮겨간다. 바뀐다. 그리고 이제 0부터 2까지 계산할 때는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래프 그려서 2에서 0부터 2에서 0부터 2를 빼서 계산하는 거고 2 이상일 때는 0.5에서 반절해서 0부터 2까지를 빼서 계산하면 되고. 그럼 나머지도 해봤지? 나도 좀 그래프 그려줄게. 3번에 보니까 자 P, G가 0.5 이하래요. 0.5 이하. 자 0.5 이하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0이거든? 오른쪽에 있어. 그럼 요렇게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통째로 다니까 0.5에다가 0부터 어디까지? 0.5까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부터 0.5까지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0.5 더하기 0.1915 그러니까 0.6915가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음 4번도 4번 오면 마이너스 1부터 1.5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0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 그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1까지에다가 뭐부터? 0부터 1.5까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까지가 0.3413 그 다음 1.5까지가 0.4332 더하면 0.7745 이렇게 되겠네요. 0.7745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있는 건 뭐 지로 표현하는 거니까 뭐 1번은 2분의 x 빼기 8, 2번은 5분의 x 마이너스 20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알았죠? 좀 쉬었다 합시다. 30분에 시작할게. 짠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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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 16번. 자, 정규분포의 성질인데 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균 더하기 시그마가 얼마냐 구해라.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잘 보고 따라해봐. 자, 가부터 봐요. 자, 뭐라 돼 있냐면 p, x가 6 이하일 확률이 p, x가 16 이상일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6 이하 16 이상이면 자, 한번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 가운데는 당연히 평균 중심이죠. 그죠? 중심은 평균이고 대칭인데 자, 6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16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요. 그럼 6과 16의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평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평균은 바로 6과 16의 중점이구나 라고 해서 2분의 6 더하기 16 하니까 네, 11이 바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나인트를 보니까 자, V
9분의 1 x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이거 이산확률 변수에서만 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돼요. 우리가 배웠던 이거 있죠? 2ax 플러스 b랑 뭐 v ax 플러스 b랑 뭐 시그마 ax 플러스 b 있죠? 얘는 이산확률 변수 되고 연속 확률 변수 다 돼요. 이건 어떻게 돼? a 2x 더하기 b 그 다음 얘는 a제곱 vx 얘는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가면서 뭐가 돼요? 제곱해서 나가요. 그래서 vx는 뭐가 되는 거다? 81이 되는 거야. 81이니까 시그마는 뭐겠어? 시그마는 9가 돼. 루트 분산이니까 9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 문제에서 평균 더하기 시그마니까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가에서 봤던 요런 문제 있죠? 요런 문제가 이제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자. 자, 요거 밑에 거 다 해봐요. 334부터 336까지. 자, 요거 알면 돼. 자, 뭐냐면 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336.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뭐 근데 뭐 사실 여기 있는 수치가 뭐 있어요. 아무튼 자, 근데 자, 확률 p k-3 이상 그 다음 뭐 k 플러스 1 요 이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거 확률이 최대인데 자, 우리가 뭐라 했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에요. 뭐라고? 확률은 면적이라고. 그럼 이 확률이 최대라는 건 면적이 제일 넓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평균이 제일 두꺼운 거야. 그럼 이 평균이 얼마야? 32죠. 그럼 이 값이 k 값에 따라서 얼만큼 차이나? 4만큼의 차이가 나면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으로 움직이다가 넓이가 제일 넓을 때 멈추면 되는데 그게 바로 정확히 뭐 대칭? 32 대칭이 되면 면적이 제일 넓다라는 거야. 가운데니까. 그래서 그 막 모래성 우리 쌓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뭐야 해안가 가면은 모래 이렇게 성 쌓아놓고 그 모래성 뺏기? 이거 흙 뺏는 거 하잖아. 그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때 왜 사이드부터 빼? 왜? 사이드가 얇으니까. 그래서 계속 돌려깎기 하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면적이 제일 두텁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면적이니까 누구랑 누구? 캐마 3과 캐 플러스 1이 정확히 뭐 대칭이 되면 되는 거야? 32 대칭이 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캐마 3 더하기 캐 플 1이 얼마다? 32가 되는 거고 2k-2가 64가 돼서 2k는 66, k가 뭐가 되는 거야? 3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얘가 차이가 2씩 나니까 2 돼서 얘가 뭐 30, 얘가 뭐 34에서 33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평균을 중심으로 끼고 있을 때가 가장 면적이 넓다. 면적이 넓다라는 건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표준화와요 확률 구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제 모든 정규분포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 즉 면적, 즉 저기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7을 보면은 자, 정규분포 누굴 따르냐? 자, 40,10의 제곱을 따르는데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P 25가 X 4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거 잘 봐. 지금 잘 봐야 돼. 표준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모든 항에서 일단은 표준화라는 거는 시그마 분의 x-m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평균 빼고 그 다음 시그마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평균을 빼세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x-40, 0. 됐니?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죠? 2분의 3. 그 다음 여기는 G로 바뀌는 거고 얘는 0. 됐니? 그럼
그럼 이건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0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1.5까지니까 표를 보니까 0.433이네. 그래서 0.433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등식의 모든 항에다가 빼고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자, 2번도 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죠. 자, 60 이상이니까 일단 지루 만들 겁니다. x 빼기 40, 60 빼기 40. 그래서 얘를 지루 바꾸면서 자, 얘가 20이죠, 값이? 2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2 이상이 되겠네. 이건 그림을 좀 그려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표준화 시키면은 평균이 0이에요.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부분 넓이 구하는 거지. 그거는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0.477이 빼면 되겠네. 0.477이 빼니까 0.0228 요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자, 밑에 거 이거 둘 다 해봐. 둘 다. 자, 둘 다 계산해 보세요. 337, 338. 자, 18번 볼게요. 자, 표준화.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길에서 나쁜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막 포켓몬 카드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알았지? 자,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좀 엄청 이쁜 사람이 따라가라 하면 따라갈 것 같긴 해. 뭐 말해? 막, 너 생각해봐. 앞에 이채용이 있어. 따라오래. 그럼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지, 그지? 그치, 가야지. 아무튼. 자,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P. 자, 이건 이제 미지수를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워져요. 뭐냐면 일단은 미지수 몰라. 근데 이것도 오른쪽 표를 보면 유추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얘를 G로 고치세요. G로 고치면은 5분의 K-50 됐나요? 근데 그게 0.0013이야. 근데 요 수치를 봐봐. 되게 작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 어떤 값 이상이야. 자, 그림을 그릴게요. 자, 내가 1번, 2번 물어볼게. 자, 5분의 K-50은 1번에 있을까요? 2번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치, 2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이상이 만약에 1번이 돼버리면 면적이 0.5보다 커져버려요. 그럼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위치에 있어서 요 조그만 게 0.0013이라는 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 0부터 여기까지 즉 0부터 5분의 K-50이라는 부분까지의 확률이 0.5에서 0.0013을 뺀 0.498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럼 0.4987이 옆에 표에 보니까 얼마부터 얼마야?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요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50이 15가 되는 거고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5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수치를 보고 위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파악해야 돼. 이상 이하도 꼭 고려해야 되고 알았죠? 네, 밑에 거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인지 또 0.5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0보다 왼쪽 오른쪽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표를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빠졌어? 아, 요즘 1학년 왜 이렇게 빠졌어? 걔네가 10이잖아. 아, 10 존나 빠졌네. 그지? 너희 다 느껴? 10 애들 빠졌어, 안 빠졌어? 10 애들. 빠졌어, 10 애들. 몰라? 10 애들. 1, 2이 문제야? 아, 지금 중3 애들 문제야? 아, 그래? 솔직히 그런 것 같긴 해. 어? 어? 그니까. 와, 진짜 왜 그러지? 응.
어. 큰일 났네. 나라 망했네. 자, 뭐 어쩌겠어. 뭐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나온다. 그럼 총 쏴야지. 이 총이 사람한테 쏘면 안 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또 이제 최근에 또 월요일마다 참교육이 나오죠. 웹툰 참교육이 나오는데 항상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화가 뭐였냐면 그 촉법 소년 그 기준 그 낮추는 거에 대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되게 관대합니다, 사실. 예. 뭐 사람 죽여도 뭐 몇 년 안 살아요. 어? 아, 그런가? 그런 건가? 아, 술 마셨다고 하면은 갑자기 형량이 확 낮아집니다. 모르겠어요. 예.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19번 볼게요. 자, 이제 어느 행사에 참가한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000명의 키를 조사했어요. 왜 키를 조사했을까, 습박? 자, 평균이 164래요. 그러니까 그 키에 대한 게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164. 기분이 안 좋군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이 전체 몇 %냐라고 하면은 그냥 x가 170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170 이상이니까 뭐로 고치자? 표준화 시키자. 자, 그러면 170에서 164를 빼고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G가 뭐 이상이 되냐? 5분의 6이죠? 5분의 6은 1.2가 됩니다. 오케이? 오른쪽 표에 보니까 1.2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게 되면 1.2니까 이쯤 있겠지? 1.2 이상이면 어디에서? 0.5에서 0부터 어디까지에 1.2의 값을 빼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되게 적을 것 같은데 0.5에서 1.2까지가 0.385인가요? 그지? 빼주니까 0.115. 즉 퍼센테이지는 11.5%만이 170 이상이네요. 여기 남녀공학인가요? 그쵸? 요즘 다 애들이 너무 커. 솔직히 말해서 나 좀 열받음. 앞에서 수업하는데 애들이 크니까 저 화면을 가려요. 습박. 애들이 갑자기 쓰면은 화면이 가리는 거야. 난 좀 그래서 좀 그래. 자, 그렇다고. 자, 2번 볼게요. 자, 키가 160 이상, 뭐 이하, 170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이냐? 자, 우리가 전체 총학생이 1000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000명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확률 구합시다. 자, 먼저 표준화 시키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G. 그래서 얘는 5분의 6인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0. 얼마? 마이너스 0.8 이상. 얘는 1.2 이하가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에 마이너스 0.8, 오른쪽에 1.2가 되니까 0부터 0.8까지랑 0부터 1.2까지 확률을 더하면 되겠지. 0.8은 0.288, 그 다음 1.2까지는 0.385. 두 개 더하면 되겠네. 그죠? 끝에 자리는 3, 1 올라가니까 7, 1 올라가니까 0.673이 되는 거야. 그럼 그 확률에다가 몇 명 곱하면 되는 거야? 1000명 곱하면 되니까 673명이 되겠습니다. 673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밑에 것도 다 해보자. 요거 계산하는 거 잘 해봐요. 요거 잘 따라와서 해봐요. 자, 다음은 157쪽에 필수예제 20번 볼게요. 나머지는 괜찮지, 얘들아? 괜찮지? 자, 20번. 생각해보니까 그거 신호등 색깔이네.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무진의 신호등이 지나갔어요. 갑자기. 자, 20번을 보니까 이거 어려워. 이거 잘 봐도. 자, 320명을 뽑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320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2,000명이 지원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격률은 2,000분의 320이에요. 알겠죠? 2,000분의 320. 자, 그때 응시자의 점수가 이게 점수야. 점수 X는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표시해 두고요.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라는 거야. 합격자의 최저 점수니까 당연히 점수가 X니까 어떤 X가 K 이상이다. 이게 바로 합격자의 최종 점수라 하자. 그러면 어떤 그 최저 점수인 합격자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 뽑힌 거잖아. 그죠? 그래서 K 점수 이상인 확률이 뭐가 되면 되는 거냐? 앞에서 얘기했죠. 응시에서 합격한 사람이 바로 이게 확률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요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K 이상인 점수가 K 이상인 사람의 확률이 2000분의 320이라는 확률과 똑같아야지만 합격 명수가 320명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X가 K점 이상인 확률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000을 곱하면 K점수 이상인 명수가 나오지? 그게 320명이다 라고 두면 위의 식과 똑같은 말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제 이어서 설명할게요. 지우개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 지우개 왜 떨어졌지? 자, 그러면 자, 이거 약분 가능하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0.16 소수로 만들어주면 편해요. 알겠지? 0.16. 자,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G로 고쳐주면요. 뭐분의 75분의 K-450 이상인 확률이 바로 0.16인데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전에 잘했죠? 오른쪽에 있는 값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요 면적이 0.16이니까 반대급부로 여기 부분에 해당한 넓이는 0.34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옆에 있는 글을 보니까 0.34인 확률은 요 값이 1인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 값이? 요 값이 1과 같으면 되는구나. 따라서 75분의 K-450이 1이 되는 거니까 K-450은 75가 돼서 K가 몇 점이 되는 거야? 525점이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최저 점수가 525점이다. 알겠지?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00분의 320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밑에 거 요거 둘 다 해볼게. 둘 다 3, 4, 4랑 3, 4, 5 해봅시다. 자, 이거 푸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고 그거를 내가 식으로 쓰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3, 4, 4부터 차근차근 풀 테니까 뭐 모르겠는 거 따라 보면 되고 다 푼 사람들은 뭐 답안 채점하면 되고요. 자, 어떤 그 수험생들이 응시한 어떤 시험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 X라는 확률 변수가 돼서 X가 평균이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9점인 정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저 점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상위 10%면 자, 내가 K 점수 이상이 되면 상위가 되는 거 맞죠? 상위 10%니까 요게 바로 확률이 0.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상위 10%니까 K 점수 이상일 확률이 0.1이다 라고 두면 돼요. 그럼 얘를 또 G로 고칠 수 있지? G로 고치게 되면 9분의 K-75가 되고 자, 이 0.1인데 자, 딱 봐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좀 이해가 쉬워지죠. 자, 여기 값 이상이 여기 확률이 0.1이니까 이 반쪽은 0.4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표를 보니까 0.4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1.28이 바로 0.4가 된다는 겨. 그럼 요 값과 누가 똑같으면 되는 겨? 얘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9분의 K-75가 1.28이 되는 거고 K-75가 9를 곱하니까
11.52가 되네요. 그래서 K는 넘겨주니까 86.52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 10%니까 그 점수 이상일 확률이 0.1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고요. 345번을 볼게요. 3, 4, 5도 마찬가지야. 전체 명수가 이제 500명입니다. 500명인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키가 확률 변수 x인데 그게 정규 분포 바로 165,10의 제곱. 자, 요걸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때 키가 작은 쪽에서 100번째야. 작은 쪽에서 100번째니까 그러면 그 작은 쪽에서 100번째면 뭐 어떻게 세워도 되긴 하는데 저는 작은 쪽이라 했으니까 어떤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줄게요. 그러면 작은 쪽에서 100번째니까 그러면 하위 100이니까 얘가 바로 500분의 10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쪽에서 100번째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그럼 이거 확률은 0.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요거 이제 고쳐봅시다. P, G로 고치니까 G가 이거 이하야 이하. 헷갈리지 말고 10분의 K-165가 요것이 0.2가 되는데 그림을 요렇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0이고 자 이하죠. 이하니까 이쪽에 그림 그려져. 이하 요쪽이 0.2다. 그러면 요거가 뭐겠어? 0.3이 되는 거지. 그지? 잘 봐야 돼. 근데 0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뭐가 되니까? 음수값이 되니까 지금 표에서는 밑에는 0.84인데 여기는 뭐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 0.84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작거나 같다 하니까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 하는 거고 문제선 0부터 0.84인데 그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서 10분의 K-165가 마이너스 0.84가 되고 10을 곱해주니까 K-165가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8.4가 되고요. 그럼 K는 165 빼기 8.4가 되겠죠? 그러면 빼주니까 얼마가 돼? 오, 야. 왜 이렇게, 8. 깜짝이야. 156.6이냐? 그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부터 오늘 딱 여기만 하면 끝낼 거예요. 여기 하면 딱 끝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 풀다 보면 또 오래 걸리겠죠. 설렜죠? 살짝 설렜죠? 응 아니야. 설렜지만 응 안 돼요. 아 왜? 빨리 끝내주면 거기 문구 가보려고? 아니잖아. 응. 아 그렇긴 해. 일찍 끝나면 항상 좋긴 해. 나도 항상 수업이 일찍 끝나면 좋긴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어서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내면 어차피 난 상관이 없다. 만약에 내가 마지막 수업이었으면은 무조건 솔깃하고 그래? 일찍 끝낼까? 이렇게 했겠지만 하지만 저는 뒤에 또 수업이 있죠. 여러분들은 꼭 저기 그런 약간 복지가 직업 복지가 보장되고 그 사람만의 워라밸이 꼭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복지가 없어요. 휴가가 없어. 내가 쓸 수 있는 연차라는 게 없다니까. 나는 너희가 쉴 때 나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밖에 못 쉬어요, 나는. 이번에 진짜 길게 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입장에서는요. 봐봐요. 이날 원래 빨간 날이에요. 이날도 대체공휴일이에요. 저는 원래 금요일날 쉬어요. 사실상 4일밖에 안 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해외를 나가면 의미가 있겠지만 해외를 나가진 않아요, 제가. 그냥 국내에서 그냥 고향 가서 널브러져 있다가 올 거기 때문에 이제 페인처럼 일주일 동안 지내다 와야죠. 이러고 있다가. 근데 모르겠어. 이번 방학 때는 저기 서울 갈까 고민 중이에요. 서울 가서 서울 가서 뭐. 아니라고. 야. 포켓몬카드래. 야, 스팟. 미치겠네 진짜. 그 뽑기 나 똥손이라서 뽑기 안 돼. 똥손은 안 돼.
자, 그 다음 이제 161쪽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가 뭔지 모르잖아, 새끼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 자, 이항분포를 뭐라고 쓰냐면 bn, p라고 쓰죠. 그죠?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어떻게 써? m, 시그마 제곱으로 쓰자뇨. 그지? 사실 얘네 둘이 요거를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이항분포로 바꾸는 건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를 못 바꿔. 근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 바꿀 수 있냐? n이 뭐였어? 이거는 이항분포에서 n은 뭐였냐면 시행하는 횟수예요.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 행동하는 그 횟수가 충분히 크면 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확통은 이게 좀 그지 같아. 충분히 크다. 기준도 되게 애매해. 근데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뭐 n이 5가 됐든 10이 됐든 20이 됐든 그냥 바꿔서 푸세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충분히 크다는 거는 30 이상이에요. 30 이상인데 근데 학교 쌤들이 내는 문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10도 나오고요. 5도 나오고요. 15도 나와요.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되도록 이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힌트가 나오면 대부분의 n이 30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나오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뭐라 했어? 평균이 우리가 2x였잖아요. 그죠? 평균 2x를 어떻게 구했냐면 n 곱하기 p야. 그리고 분산 어떻게 구했어? 분산은 npq죠? 네, 그걸로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써주면 돼. 얼마? np, 루트 npq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거 바꿔놓고 그 다음 요거처럼 풀면 되는 거야. 우리 표준화시켜 정규분포 계산하는 것처럼 풀면 돼. 여기도 써있죠? 그림 나와있지? 충분히 30, 아무튼 여기 있어. 요거 n이 충분히 30 이상이 되면 모양이 비슷하죠? 10일 때는 그지 같은데 20일 때 그지 같은데 30부터가 뭔가 평균의 대칭 모양처럼 보여. 종형대로. 그래서 30 이상일 땐 대부분 저기 된다고 봐요. 에휴. 자, 진짜 그지 같네요. 자, 바로 갑시다. 필수예제 21번. 자, 21번. 여기 있을까? 필수예제 21번이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자 600, 5분의 2야. 그럼 이거 앞에 있는 건 n이고요. 뒤에 있는 건 이루어질 확률. n은 뭐라고? n은 횟수, p는 이루어질 확률. 그러면 q도 미리 구해놔. q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이거 n이 600이면 겁나 크죠? 그러니까 충분히 크니까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평균은 np죠? 요거 두 개 곱하면 약분하면 평균이 240, 그 다음 또 여기 q까지 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지. 저기 240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얼마냐? 5, 4, 8 거기다 3 곱하니까 144네. 그래서 12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구했으니까 이제 확률 구하면 돼요. 자, 고쳐봅시다. 자, 12분의 204에서 표준화시키고 있는 거 240 뺀 거 이상 12분의 264에서 240 뺀 거. 그럼 얘 얼마니?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 이상 얘는 얼마야? 24인가? 그래서 2 이하 됐지?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 0부터 어디까지? 3에서 더하면 되죠?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더해주면 돼. 뭐 그림 그려서 할 수 있겠죠? 가운데 0, 마이너스 3, 여기 2 해가지고 요 면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3까지의 확률이 얼마?
0.4987. 그 다음 2까지의 확률은 0.4772. 아씨 겁나 크네. 9,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9, 0.9769 이렇게 맞죠? 이렇게 돼요. 자, 2번. 나 순간 나 틀린 줄 알았어. 2번의 답 보고 나 틀린 줄 알았어. 내가 계산 잘못했나? 오. 자, 2번은 P가 뭐 이상? 알았어. 스파 그냥 알았어. 그냥 니네 계산 잘해. 그래, 니 똥꼬 불타 시키야. 자, 252 이하야. 그럼 얘도 고치면 되겠지? 지가 자, 빼니까 12죠? 1 이하네. 그럼 1 이하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에다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0.5 더하기 0부터 1까지가 0.3413인데 그럼 0.8413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균과 이제 분산을 구해가지고 저기 해주면 돼. 자, 밑에 거 지금 일단 358번만 해봐. 358번. 그러니까 준혁아 이해 안 되면 그냥 구해. 요거 이용해서. 알았지? 그냥 대입해가지고 구해. 자, 359번에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쓸 줄 알면 돼. 거기다 써놔봐. 자, 횟수 몇 번이야? 자, 옆에 있는 확률 질량함수 있죠? 여기 있는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359번. 359번에 보니까 확률 질량함수가 450 컨비네이션 x 3분의 2의 x제곱 3분의 1의 450 마이너스 x인데 자, n 얼마? n은 450, p는 얼마? 3분의 2.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결국 얘가 x가 누굴 따른다? 이항분포 450, 3분의 2 요것만 적어놔요. 걷다가 그 나머지는 밑에 거 위에 거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되니까 적어놔요. 저거.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n이 뭔지 p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항분포에서는. 좋아요. 자, 다음 옆에 넘어가죠. 자, 이제 22번을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봤으면 또 활용 문제를 봐야겠죠. 자, 22번을 보면은 어떤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야. 그러면 일단은 치유되는 거 0.6 확률 써놓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50명 환자니까 n이 150이네. 그죠? 150명한테 투약을 했습니다. 이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그럼 결국 X라는 게 치유된 사람이니까 그게 몇 명? 그게 99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치유될 확률 N이 150이니까 일단 이 확률 변수 X는 누굴 따르는 거야? 치유된 사람은 자, 요거 150, 0.6 요걸 따르는 거야. 이항 분포를.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평균을 구해야죠. 150 곱하기 0.6을 하면 얼마가 되니? 90명인가요? 그쵸? 그 다음 분산을 구하면 90에다가 0.4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36이니까 시그마 x는 6이 돼요. 따라서 충분히 크니까 x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90,6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확률이 보다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니까 어떻게? g로 고쳐가지고 뭐분의? 6분의 99 마이너스 90으로 계산하니까 p g가 뭐 이상이다? 6분의 9니까 2분의 3, 즉 1.5 이상이 되겠죠? 1.5 이상이면은 여기 1.5 이상인 여기 확률이죠. 그러면 여기는 1.5 어디서? 0.5에서 뭘 빼면 돼? 0부터 1.5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1.5까지 얼마야? 332, 그죠?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주니까 0.0668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률이. 이해됐니? 자, 요거 밑에 있는 거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니까요. 밑에 있는 거 이 세 문제만 풀면 갑시다.
또 손재주가 있어서 또 만들었어 또. 트라이앵글인가요?